끔찍한 비극의 밤. 완벽했던 한 가족의 몰락. 2024년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2시 30분. 제주도의 한 고급 전원주택 단지에 위치한 고립된 저택에서 섬뜩한 비명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발겼습니다. 마치 가녀린 영혼의 절규 같았던 그 소리는 고지어 피로 물든 참극의 서곡이 되었습니다. 몇 분 후 침실 문틈 아래로 붉은 피가 천천히 스며나와 복도를 따라 소리 없이 번져 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집의 가장 구석진 작은 방에서는 한 여성 세입자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살인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목격자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살았던 10살짜리 막내딸을 포함한 5명의 일가족은 모두 죽음의 낯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은 너무나 참혹하여 수많은 강력사건을 접해온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눈을 똑바로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더 기이한 점은 범인이 마치 유령처럼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금세 미궁에 빠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생존자인 세입자가 무심코 내뱉은 듯한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전을 예고하며 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그의 이 완벽했던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제 시간을 되돌려 2024년 그 운명의 밤으로 돌아가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완벽한 삶의 무대, 그리고 비극의 시작. 이 비극이 시작된 장소는 서울의 빽빽한 아파트 숲을 벗어난 제주도의 한라그린밸리라는 고급 주택 단지였습니다. 이곳은 1년 내내 푸른 나무가 우거지고 맑은 공기와 온화한 기후 덕분에 사계절이 봄과 같아 주민들이 이국적인 열대 그림 속을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한 유명 여행자 보험사는 이곳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여행 도시 중 하나로 선정하며 관광객들에게 안심하고 탐험을 즐기라고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라그린밸리의 362번지에 위치한 이 단독주택은 약 700평방미터 면적에 당시 시가로 약 20억 원 미와 180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집 전체는 흰색을 주조로 한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설계되어 청아하고 우아하며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집이 단 하룻밤 만에 끔찍한 고통과 잔혹함으로 가득 찬 지옥으로 변모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5월 10일 오전 8시 34분 경찰에 긴급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나인 가명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은 잔뜩 긴장된 목소리로 362번지 집에서 싸우는 소리와 비명 소리를 들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라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몇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앞의 집은 문이 굳게 닫힌 채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어떤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고 주변을 수색해도 신고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에게 탐문했으나 모두들 이상한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허탈한 마음으로 일단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경찰을 상대로 장난을 치다니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생존자의 진술, 그리고 악몽의 발견. 하지만 경찰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나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전 9시 15분 경찰이 현장으로 다시 출동했을 때 그들은 362번지 집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는 신고자 유나인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을 보자마자 그녀는 즉시 달려와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이 집의 세입자예요. 집주인은 46세의 오대오시고요. 어젯밤 새벽 2시쯤 비명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제 방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감히 밖으로 나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소리가 멈춘 뒤에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외출 준비를 하다가 복도에서 피를 발견하고는 그제야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처음에 경찰이 오셨을 땐 너무 겁이 나서 정문으로 못 나갔어요. 이번에도 창문을 넘어서 겨우 나온 거예요. 이 진술을 들은 경찰은 즉각적으로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들은 현관문 앞으로 달려가 집주인 오대호 씨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지만 집 안에서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 뿐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경찰관이 창문 너머로 집 내부를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복도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곧바로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팡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마자 역겨울 정도로 강한 비린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 안의 광경은 극도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한 남성의 시신이 거실 복도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었고 가슴에 칼이 찔린 채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식칼 한 자루를 꽉 쥐고 있었는데 마치 죽기 직전까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이 남성은 46세의 집주인 오대호 씨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대규모의 경찰관들과 과학수사팀 시 SI를 투입했습니다. 이어지는 현장 검식은 더욱 소름 끼치는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침실에서는 오대호 씨의 17세 큰딸 오사랑이 피웅덩이 속에 누워 있었고 다리와 상체에는 수많은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침실에서는 12세 아들 오한을 이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는데 가슴에 칼을 맞았습니다. 안방에서는 10세 막내딸 오나라와 48세 아내 인서씨 역시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 침대 옆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온몸에 피가 흥건했습니다. 5명의 일가족 중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무자비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안전하다고 정평이 났던 주택가는 하룻밤 만에 피로 물든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뉴스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평화로웠던 동네는 순식간의 충격과 슬픔으로 폭발했습니다. 이웃들은 경악과 애도를 표했으며 살인범이 혹시 자신들의 바로 옆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음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공동체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미스터리한 수사, 그리고 수상한 단서,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의학자들의 초기 보고에 따르면 범행 시각은 같은 날 새벽 2시에서 2시 30분 사이로 추정되었으며 5명의 피해자 모두 칼에 의한 상처로 사망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현장의 현관문과 창문 모두 파손되거나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 가족과 면식이 있는 사람이거나 적어도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 모두 밤사 어떠한 비명이나 싸우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직 세입자 유나인만이 유일하게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지점에서 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비명 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신고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 그녀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신고했을까? 혹시 그녀가 범인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녀 자신이 범인인 것일까? 경찰의 집중적인 추궁에 유나이는 억울함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했습니다. 그때 소리를 들은 것은 맞지만 저는 그저 부부싸움 정도로 생각하고 참으면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게다가 소리도 희미해서 내용이 뭔지도 잘 몰랐고요. 설마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저 혼자 사는 여자인데 한밤중에 감히 밖으로 나가 볼 수가 있겠어요? 섣불리 경찰에 신고했다가 집주인에게 폐를 끼치고 혹시라도 저를 쫓아내기라도 하면 저는 갈 곳이 없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녀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여성이 단독으로 이토록 끔찍한 대학살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기에 경찰은 일단 그녀를 용해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경찰은 더욱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낯선 사람의 지문, 발자국, 심지어 머리카락 한 올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유령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오대호 가족의 재산이 전혀 도난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실에 놓여있던 현금조차 그대로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오랫동안 계획된 철저한 목적을 가진 살인 사건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완벽한 가장 뒤에 숨겨진 그림자. 경찰은 상세한 법의학 보고서를 기다리는 동안 오대호 가족의 배경과 사회적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잠재적인 용의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46세의 오대호 씨는 아름다운 휴양지이자 정원의 섬으로 불리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이 섬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성품이 착했으며 온화하고 다정해서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학업 성적은 보통이었지만 일에 대한 태도가 매우 진지하고 성실했으며 뚜렷한 소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연예인이나 농구 선수를 꿈꿀 때 그는 나중에 내 손으로 작은 가게를 열어 사업을 일구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가족들은 오 씨가 말썽을 피운 적이 거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유해한 전과는 1997년 불법 침입죄로 경찰에 기소된 적이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평소 행실이 좋아 결국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오 씨는 한 번의 결혼에 실패했고 전 부인과의 사이에 딸 소리를 두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오 씨는 딸의 성장 과정에 소홀함이 없었고 좋은 아빠 역할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딸 소리는 나중에 소셜미디어에 아빠는 제 인생의 등대였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을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이후 그는 현재의 아내인 48세의 이은서 씨를 만났습니다. 이 씨는 성품이 온화하고 가정에 충실한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이 잘 맞아 금세 결혼에 골인했고 새 아이를 낳아 5 식구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오 씨는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번화가에 척추 교정 클리닉을 열고 4명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세심한 서비스 덕분에 클리닉은 점점 번창했고 입소문이 자자하여 단골 환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오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아내 이은서 씨도 틈틈이 남편을 도와 장부 정리 등을 도맡았습니다. 부부의 공동 노력 덕분에 클리닉은 높은 수입을 올렸고 그들의 삶도 점차 풍요로워졌습니다. 2013년 오 씨는 기존에 살던 집을 임대하고 제주 한라 그린밸리의 362번지 단독주택을 10억 5천만 원 미화 105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그때부터 5 식구는 이 700평방미터의 넓은 집에서 10년 동안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들의 눈에 오 씨는 매우 친절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웃의 집 나르는 것을 도와주고 고장난 수도를 고쳐주며 노인들에게는 척추 건강 검진을 해주고 가끔 무료 마사지까지 해주는 모범적인 이웃이었습니다. 직원들 역시 그를 워커홀릭이지만 가정적인 남편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좀 더 잘 수 있도록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 식사와 도시락을 준비한 후에 출근했습니다. 게다가 오 씨와 이은서 씨의 세 자녀들 또한 매우 훌륭했습니다. 17세 큰딸 사랑이는 제주유단이 학원에 다니는 우등생으로 요리를 좋아했고 졸업 후 제주 또는 미 본토대학에서 심화 과정을 밟을 계획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어머니와 함께 지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모녀 관계가 특별히 돈독했습니다. 12세 아들 하늘이는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6학년에 재학 중인 뛰어난 운동선수였습니다. 특히 농구와 서핑을 좋아했습니다. 부모가 그를 데리러 올 때마다 선생님들은 그가 교우 관계가 좋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칭찬했습니다. 10세 막내딸 나라는 몸집이 작고 수줍음이 많았지만 초등학교 축구팀에 강인하고 끈기 있는 작은 윙포워드로 활약하며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이세 아이들 덕분에 집은 매일 활기가 넘쳤고 웃음과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오대호 가족은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집을 매우 정성스럽게 꾸미고 축하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반짝이는 전구를 장식했고 헬로윈에는 아이들을 위해
공들여 분장을 시켰으며 문사람에게는 재미있는 외투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행복하고 친근하며 삶의 활력이 넘치는 가족에게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 이토록 잔혹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반전을 예고한 절망의 한마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오 씨의 원한 관계를 찾으려 했지만 역시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의심가는 흔적은 2021년 5월에 있었던 임대차 관련 금전 분쟁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척추 교정 클리닉 건물의 집주인에게 임대료 미납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이 금전 분쟁이 많은 골칫거리와 긴장을 유발했지만 같은 해 12월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오 씨가 약 5,300만원 미화 53,000달러를 지불했고 집주인도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이 동기만으로는 이토록 극단적이고 피해 대학살을 초래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단서마저 끊기자 경찰의 수사는 일시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범인의 신원과 동기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진 듯했을 때 수사관들은 오대호 씨의 예전 집 세입자를 찾아갔습니다. 일상적인 질문을 하던 중 놀라운 디테일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세입자는 경찰에게 자신이 오 씨의 예전 집에 5년 동안 살았지만 최근 오 씨가 갑자기 집을 팔겠다며 나가달라고 통보하여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 씨가 당시 집을 팔지 못하면 정말 더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절망적으로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이 단서를 따라 오 씨의 재정 상황을 조사한 결과 그가 실제로 파산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임대료 미납 소송은 그가 직면한 재정 위기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마사지 클리닉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손님 수가 급감했고 수입은 심각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달 약 250만원 미화 2,500달러의 적자를 보았고 직원들 급여조차 제때 주기 힘들었습니다. 2020년 그는 4명의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약 2,693만원 미화 26,930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 돈은 임시방편일 뿐 점점 커져가는 재정적 블랙홀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새 아이를 부양해야 했고 학비, 자동차 할부금, 생활비 등 막대한 지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2023년 5월 오 씨는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주정부로부터 체납 고지를 받았고 결국 781만 5천원 미과 7,815달러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미 재정적으로 바닥난 가족에게 이 지출은 의심할 여지 없이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2024년 오 씨는 부동산 중개업체와 협력하여 두 채의 집 모두를 매각할 계획을 세워 재정적 압박을 줄이려 했습니다. 그는 또한 택시 운전이라는 부업을 시작했고 심지어 개인 차량과 러닝머신까지 팔아치웠습니다. 요컨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가뭄에 콩 나듯 미미한 효과만을 냈습니다. 재정 상황이 악화될수록 그는 말이 없어졌고 사회생활을 피하며 친구와 친척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웃은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집을 예쁘게 장식했는데 작년부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축제 분위기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오 씨가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항상 이건 내 책임이다. 내가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경찰은 오 씨의 상황에 깊이 공감했지만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궁지에 몰린 한 중년 남자의 고군분투일 뿐 살인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수사 방향을 바꾸려던 바로 그 순간 오 씨의 한 친척이 무심코 내뱉은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모든 수사관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친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가 정말 압박감이 컸을 거예요. 저는 그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이 말이
수사관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의 마음속에 끔찍한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이 다정하고 자상하며 가족을 사랑했던 남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에게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드러난 잔혹한 진실. 가족 멸절로. 경찰은 오대호 씨 본인을 대상으로 다시 수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는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오 씨의 휴대폰 대화 기록에는 그가 권총을 구입하려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웃과의 일상적인 대화 중에도 세금을 못 내서 감옥에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아내 이윤서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해. 아이들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해. 왜냐하면 아무도 나보다 그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없을 테니까 모두 함께 떠나자. 아내 이 씨는 계속해서 남편을 격려하며 부모님 댁으로 옮겨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오 씨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너무 지쳤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오 씨가 한 친척과의 무심한 대화 중에 가족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를 계획을 어렴풋이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서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잔혹한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낯선 사람의 침입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가 점차 붕괴되고 절망 속에 길을 잃은 한 남자의 극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경찰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아이들의 도시락을 쌌던 그 친절한 아빠, 이웃들에게 무료 마사지를 해주던 그 열정적인 이웃, 딸에게 인생의 등대라고 불렸던 그 남자가 스스로 아내와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쉽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의학 보고서가 발표되는 순간 모든 미스터리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오대호 씨를 제외한 4명의 피해자 이윤서, 사랑, 하늘, 나라의 손에서는 뚜렷한 방어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흉기는 오대호 씨의 손에 쥐어져 있던 식칼이었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아내와 아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후 칼을 자신에게 돌려 끔찍한 가족 멸절을 완성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2월에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 그 일을 실행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며 아무도 자신보다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반드시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의 충격과 깊은 성찰. 이 진실은 마치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제주도와 전국 여론은 즉각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화목했던 가족이 이토록 피로 물든 잔혹한 방식으로 끝이 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 가족 살해범 등의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고 지역 사회 전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온전한 한 가족을 앗아갔습니다. 저의 고통은 뼈에 사무칠 정도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이며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유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 상실의 시간을 함께 극복할 것입니다. 오대호 일가족 5명의 참사는 1999년 제주시청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제주도에서 발생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살인사건이자 최근 25년 동안 2번째로 큰 인명 피해를 낸 살인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 속에서 사회 여론은 오 씨의 행동에 대해 다시금 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행동했다고 동정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분노하며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붕괴가 아니라 극도의 자기, 이기심, 그리고 통제 욕구의 정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세금 찬압 등으로 현실적인 삶을 유지하려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인들에게 완벽한 아버지, 훌륭한 신사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자신의 완벽한 환상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이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족 구성원들은 단지 자신의 가짜 품위를 지탱하기 위한 장식품, 전시물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려 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모든 증인들을 끌고 심연 속으로 침몰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 후 인근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오 씨의 집 앞에는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싱싱한 꽃, 화환, 카드, 그리고 인형들이 쌓여 헤아릴 수 없는 애도의 감정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막내딸 나라를 기리는 작은 분홍색 코끼리 인형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날 밤 추모식에서 이 가족의 가까운 친구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번 흐느껴 울었습니다. 오 씨의 전 부인과 큰딸 소리 역시 말 못할 고통을 조용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례식과 가족 관련 법적 문제를 돕기 위해 1억 원 미화 1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큰딸 소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개인적으로 왜 이런 악몽이 일어났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가족과 함께 보낸 소중한 순간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오대호 가족의 사건은 비통한 비극이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압박, 경제적 및 정신적 부담이 인간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혹독한 경고입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고 따뜻하며 웃음이 넘쳤던 가족의 장막 뒤에는 고통의 깊은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고, 오 씨는 결국 사랑하는 이들과 자신에게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그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영혼의 어두운 구석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고 인내의 한계와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이 가져오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대해 숙고하게 만듭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고통을 말없이 숨긴 채 고군분투하고 있는 또 다른 오대호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회복 불가능한 비극이 다시 발생하기 전에 어둠 속으로 침몰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도울 수 있을까요?